안녕하세요. 보스트 인컴입니다. 오늘은 워드프레스 다마고치 2일차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일차에서는 가비아 도메인에서 도메인을 구매를 했고, 또 클라우드 웨이즈에서 호스팅을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구매한 도메인을 클라우드 웨이즈에 연결까지 했습니다. 이게 1일차 영상이에요. 그럼 2일차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 그 워드프레스 다마고치 2일차 영상에서는 워드프레스 기본 세팅하는 거, 그리고 테마, 플러그인을 설치할 거예요. 그리고 3일차에서는 블럭 편집기를 활용한 글쓰기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각자 설치했던 워드프레스 화면을 켜주세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명문으로 지금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드릴 건데 여기 잘 따라 해주세요. 자, 왼쪽 하단에 보면 세팅 있습니다. 세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기본적인 제네럴 세팅이라고 기본 설정이라는 거를 할 거예요. 사이트 타이틀, 여기는 뭐 다마고치, 애드센스 다마고치 워드프레스, 태그라인은 이런 식으로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이트 랭귀지가 있어요. 여기가 기본적으로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맨 중간을 좀 내려다 보면 한국어가 있어요. 한국어 선택을 해주고 타임존은 UTC를 9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포맷은 뭐 편한 대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고요.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 체인지를 누르면 영문으로 되었던 워드프레스의 기본 값들이 다 한글로 변경이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기본 세팅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테마를 설치할 거잖아요. 제네레이트 프레스 같은 경우로 제가 왜 이렇게 추천을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제네레이트 프레스 테마가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제네레이트 프레스 테마를 사용을 했었고 이와 관련된 글들을 계속 썼었어요. 그런데 뭐 큰 문제가 없이 잘 구동됐고 다른 테마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빨랐다. 그래서 이 테마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양을 눌러주고요. 이게 6.2.2 버전이기 때문에 모양이고 예전 버전은 외모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여러 가지 테마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선택을 해서 다 삭제를 하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네레이트 프레스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테마를 누르고 여기 보이죠? 새로운 테마 추가. 여기를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다양한 테마들이 있어요. 가장 인기 있는 테마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스트라 테마도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이게 스크롤 또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뉴스 테마들도 있죠. 자, 계속 내려가 보면은 자, 여기 제네레이트 프레스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찾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테마 검색에다가 제네레이트 프레스라고 검색을 해보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설치를 해주세요. 설치하는 데는 크게 오래 걸리진 않고요. 설치를 하면은 활성화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에 2020라는 기본 테마는 삭제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보면은 자, 기본 세팅 간단하게 끝났고요. 테마도 끝났어요. 그러면 플러그인을 설치를 할게요. 설치하는 방법은 기본적인 플러그인 메뉴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다 삭제를 할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 플러그인을 추가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추천 말고 인기 탭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 플러그인은 쉽게 말하면은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TOC라고 해서 목차 같은 것도 일일이 스크립트를 넣었잖아요. 근데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은 설치를 하면 자동으로 목차가 나올 정도로 이 플러그인 기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제가 설치를 할게요. 자, 먼저 랭크매스 있죠? 랭크매스는 SEO, 검색 노출에 도움이 되는 글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P 파일 관리자, 그 다음에 WP 코드 라이트, 여기 WP 코드 라이트가 있어요. 이거를 설치를 해줄 거예요. 자, 이건 하나씩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WP 파일 관리자 복사 붙여넣기. 여기 파일 매니저 있죠. 이거를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건 설치했고 add 인서터는 애드센스를 나중에 승인을 받으면 여기에 이제 관련된 ads.txt라든지 혹은 광고 코드를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핸들링을 할 거예요. 티스토리는 일일이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워드프레스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거를 설치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했던 TOC 목차예요. 이 쉬운 목차 이거를 설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브리지라는 캐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할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웨이즈에서 제공해주는 플러그인인데 뭐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캐시는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 흔적들 있잖아요. 그런 흔적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 캐시 기능이
있으면 좀 더 워드프레스 속도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설치한 플러그인을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활성화를 일괄적으로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먼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랭크매스는 기본적인 우리가 글을 썼을 때 글에 대한 구조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좌측 하단에 워드프레스 메뉴들이 있죠. 이 중에 랭크매스 SEO라는 게 있어요. 이 톱니바퀴를 누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이제 랭크매스 계정을 만들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만들고 싶다면 다양한 기능들을 연동해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어서 스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인 시작하기 튜토리얼이 나오는데 기본값 고급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이트에 대한 간단한 정보들이 나와요. 이제 구글에 표시되는 로고라든지 기본 소셜 공유 이미지라든지 이거는 가급적이면 만들어주면 좋겠죠. 저는 그냥 간단하게 GPT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112 곱하기 112 사이즈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전 이거를 사용할게요. 자, 업로드 방법은 여기 add or 업로드 파일이라는 게 있죠. 여기를 선택을 해서 파일 선택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일을 적용해 줍니다. 그 다음에 소셜 공유 이미지, 그러니까 내 도메인을 페이스북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제 링크를 외부 유입으로 활동을 할 때 보여지는 썸네일이 기본 썸네일이에요. 똑같이 맞춰달라고 해봅니다. 네, 물론 이 사이즈를 맞출 수 있고 안 맞춰줄 수도 있어요. 네, 참고를 해주면 됩니다. 얘를 맞춰줬네요. 얘는 지금 밑에 112 곱하기 112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수정해달라고 할게요. 자, 기본 파일을 사이즈는 맞춰주진 않았네요. 얘네가 감안하고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겠죠. 이렇게 색상표하고 사이즈명이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만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이죠. 다마고치라고 하니까 강아지 쪽으로 얘가 추천을 해주네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저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구글 앤 트레드 서비스 연결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도 랭크매스를 연결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건너뛰기 할게요. 그럼 기본적으로 사이트 맵이 나오는데 사이트 맵은 내가 글을 썼을 때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그 구조에 맞게끔 색인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맵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정확히 나와 있죠. 사이트 맵은 검색 엔진이 귀하의 웹사이트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색인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본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해요. SEO 조정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뭐 기본값으로 해도 상관은 없고요. 이 밑에가 중요하거든요. 새 탭 창에서 외부 열기. 이 부분을 활성화를 시키면 지금 제 거 포스트 인컴 홈페이지로 봤을 때 뭔가 링크를 누르잖아요. 링크를 눌렀을 때 현재 창이 아닌 새 창을 띄우는 거예요. 새 창을 활성화 시켰을 때. 그럴 때는 정면 광고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SEO적으로 봤을 때는 외부 링크는 새 창을 띄우는 게 맞아요. 아무래도 체류 시간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애드센스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새 창보다는 현재 탭에서 여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 해제를 하고 저장을 계속을 누르면 됩니다. 근데 저는 다마꼬치 영상이면서 좀 정석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새 창을 여는 걸로 활성화시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상세 설정 옵션 이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역할 관리자는 무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04 모니터 리디렉션 이 부분도 뭐 우리는 처음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활성화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것도 기본으로 해줍니다. 자, 이 상태가 끝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세팅이 끝났어요. 그리고 WP 코드 라이트가 있죠. 이거는 코드 스니펫이라고 메뉴가 따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헤더 및 푸터가 있는데 여러 가지 메뉴가 있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설정을 눌러서 헤더 및 푸터 모드만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상태에서 저장을 눌러주면은 이 메뉴가 싹 사라지고 설정에서 헤더 및 푸터 영역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능은 뭐냐면은 우리가 서치 콘솔이라든지 아니면 애드센스에 들어가는 메타 코드들 있죠.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되는 영역입니다. 아주 쉽죠. 그리고 WP 관리자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파일을 뭐 업로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ADS라는 파일을 업로드를 한다든가 로봇 파일을 업로드를 한다든가 이런 필요성 있을 때 이 파일 관리자를 열어주면 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윈도우의 파일 탐색기 그리고 Add Insert라는 플러그인은 여기 설정에서 Add Insert라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여기에 ADSTXT가 있는데 이 부분을 누르면 T 코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광고 코드를 넣고 본문에다가 할 거냐, 홈페이지에 할 거냐, 그리고 광고 노출 위치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디테일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애드센서 승인이 되잖아요. 그때 광고 코드도 넣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리고 테이블 오브 컨텐츠 플러스, 이건 목차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쉬운 목차. 쉬운 목차를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구조, 글에만 나오게 할 거냐, 페이지에만 나오게 할 거냐, 그리고 자동으로 어떤 식으로 나오게 할 거냐. 저는 페이지는 말고 글만 띄울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근데 헤더 라벨은 테이블 오브 콘텐츠가 아니라 목차, 이런 식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볼게요. 이 목차 같은 경우에는 글을 써봐야지 목차 출력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글이 너무 짧거든요. 너무 짧아요. 너무 짧으면 목차가 나오지도 않고 H 태그도 적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글을 쓸 거예요. 3일차 때 글을 쓰면서 목차도 같이 설정을 할 겁니다. 자, 목차 설정 이렇게 리스트업을 시켜 놓을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목차까지 설치 세팅을 다 끝냈어요. 그 다음에 브리즈는 우리가 따로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설정에서 브리즈 메뉴를 누르면 이런 기본적인 메뉴가 나오는데 뭘 눌러야 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냥 기본 값을 그냥 두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사이트가 빠르더라도 사람 욕심이 만족스럽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세팅만 해도 사이트가 너무 느리지는 않고 그렇다고 너무 빠르지는 않고 딱 적당한 선에서 내 사이트가 운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주면 큰 문제 없이 사이트 오류 없이 느림 없이 잘 구동될 겁니다. 나는 더 구체적으로 만지고 싶다, 그러면 이제 FAQ라든지 이런 영문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완료가 되었어요. 그럼 기본적인 테마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로고를 한번 누르면 관리자로 넘어가요. 또 다시 로고를 누르면 웹페이지로 이동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사용자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 눌러주세요. 그러면 프리미엄 모듈 어빌레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유료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야지 유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지금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똑같이 제목을 만든다든지 태그라인, 사이트 설명을 적는다든지 아니면 로고 이 부분을 입혀준다든지 사이트 로고를 한번 간단하게 심어보자면 여기 파피콘에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적용됐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설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컨테이너는 이 가로폭 있죠. 이 가로폭을 조절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헤더 영역은 지금 이 헤더 영역 있죠. 이 헤더 영역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렇게 막 눌러보면은 배치가 바뀌어집니다. 이 배치 위치에 따라서 원하는 스타일을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메뉴바예요. 네 번째는 사이드바인데 이 사이드바를 활성화 시킬 거냐 아니면 컨텐츠만 나오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컨텐츠만 나오게 할 거냐. 그럼 만약에 컨텐츠만 나오게 한다고 하면은 저는 얘를 사이즈를 한 800 정도로 줄이는 거죠. 그럼 바로 직관적으로 가로폭이 수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푸터 영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블로그 영역, 이런 것들은 디테일한 내용들은 유료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유료 플러그인은 공개를 할지 말지는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 본문 색상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색상을 바꾼다든지 링크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링크가 바뀌죠. 그리고 헤더, 사이트 타이틀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컬러 값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귀찮으니까 따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공개를 눌러야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2일차에서 목표를 뒀던 테마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까지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워드프레스 기본 세팅 우리가 따로 한 게 없죠. 영문으로 나온 걸 한글로 바꿔주고, 그리고 시간대는 우리나라 시간대로 맞춰주고, 그렇죠? 그거 말고는 따로 없습니다. 3일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 편집기를 활용해서 글 쓰는 방법, 그러니까 블록 편집기가 뭔지, 글을 쓸 때 이 화면이 블록 편집기예요. 이 블록 편집기를 했을 때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느냐, 너무 어렵잖아요. 처음에 본 화면들이. 이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목차 이 정도로
짜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워드프레스 다마고치 2일차 영상 마치겠고요. 3일차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